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한 메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패널들의 위치들이 옮겨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Reset Essential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길 권합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한 줄짜리로 쭉 뻗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면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모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 쭉쭉쭉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나는 밝게 잘 보이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문제창과 작업창을 따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을 따로 떼어놓고 작업하면 좋은 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잘 선택해서 저쪽에 있는 창으로 끌어다 놓으면서 작업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은 끄고 저랑 똑같이 작업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개체들을 선택할 때 문질문질 브러쉬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브러쉬가 커다란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 구분이 되겠죠. 만약에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위치값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멀 브러쉬 상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또는 키보드에 보시면 캡스락 키 있죠. 캡스락 키를 켜놓게 되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입니다. 캡스락 키도 꺼주시길 바래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출력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요. 그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단위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 배치하겠다라고 선을 뽑을 적에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배경색과 구분되는 색상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을 해볼게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영문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V체크 되어 있을 텐데요. 글꼴을 한글 글꼴, 도둠, 궁서 이런 친구들은 한글로 찾는 게 편하겠죠.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설정은 이 정도로 해주시게 되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 맞춰주겠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는 72고요.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흰색 종이를 깔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력 상태에 있는 눈금자 우리도 보면서 작업을 할까요? 눈금자가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를 꺼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소스는 2급의 1번 가지고 와서 제작하세요 라고 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파일을 불러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어요. 2급의 1번 열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사이즈를 보시면 우리 거는 4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400보다 커 보이죠?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서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클릭하셔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거 400보다 좀 큰 게 보이네요. 얘를 400이라고 맞춰줄게요. 높이 값도 500보다 좀 넘치는데요. 높이 값이 더 크다면 알아서 종이에 넘치니까 가려서 안 보이겠죠? 만약에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춰주면 폭이 400보다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나중에 또 키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한쪽만 값을 맞춰 오시되 큰 친구는 무시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갈 텐데요.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해요. 이름은 채점 기준에 상관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안 바꿔도 괜찮지만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바꿔줬습니다.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립스틱이라고 돼 있네요. 립스틱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하나 더 복사했군요. 이렇게 복사하기 위해서 개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퀵 셀렉션 붓으로 문질문질하겠다 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브러쉬가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사이즈 문질문질해서 립스틱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 더하기 옵션, 빼기 옵션 보시고 불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빼기 옵션으로 바꿔서 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 레이어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가 더 이렇게 생겼죠. 크기가 너무 크다, 작다, 위치가 다르다 라고 할 때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꾸겠다. 프리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T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조절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요. 점에다 정확히 대지 않고 바깥에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꺼부러지는 모양 보이시나요?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실 수 있어요. 빙그르르 돌려서 회전을 해도 여기에서는 립스틱의 단면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있는데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게요. 그럼 이렇게 반사된 부분이 보이시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복제 및 변형이 끝났고요. 쉐이프 도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과 꽃 장식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일단 꽃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2개 주어져 있죠. 꽃이 2개이기 때문이에요. 쉐이프 모양 만들어져 있는 아이는 사용자 정의 모양 커스텀 쉐입입니다. 텍스트 도구 주변에 꾹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커스텀 쉐입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위쪽에는 옵션 보시게 되면 모양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쉐이프라고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필, 색깔, 눈에 보이는 색상으로 좀 바꿔볼까요? 스트로크 바깥쪽에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펼쳐서 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모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숨어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여주십시오. 올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겨있던 아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그대로 할 거고요. 꽃의 모양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서 아트보드에다 오셔야겠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만들어질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 비율로 그려집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레이어해 보시게 되면 꽃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꽃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떠요. 색깔 값을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CC, FFCC라고 값을 정확히 넣어주시면 그 색깔로 채워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 뿅 찍으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선택 가능합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다 라고 하면 그림자 넣고 빼고 하는 거 차이 느껴지시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또 그릴 필요 없이 있는 친구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 하나가 더 있군요. 크기, 위치 다르다 싶으시면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T 누르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여요. 점에다 정확히 대시고 드래그 하셔서 모양, 크기, 위치 맞춰주시고 엔터. 색상이 좀 다르니까 썸네일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F4개에 33. 커스텀 쉐입에서 이번에는 꽃 장식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시고요. 삐뚤어지는 게 싫으면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세요.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고 이동 도구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다 옮기겠습니다. 색깔 값이 다르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맞춰주면 됩니다. 993333. 레이어의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 있네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아우터 글로우라고 바깥으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효과 보이시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여기다 쓸 거예요.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색깔을 이렇게 값을 넣어줬는데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뿅 찍으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세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뒤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색깔을 넣어주시고 나서 그 색깔에 대해서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 바깥쪽에 스트로크 선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같이 스트로크도 넣어주고 나오는 게 좋겠죠. 두께 값은 3, 컬러는 F6개 흰색. 지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했고요. 여기에서 구겨지는 이렇게 무지개 모양은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었고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 보시게 되면 구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보십시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고요. 스타일을 뿅 찍어서
아크 비슷한 모양이 됐죠. 혹시라도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반대쪽으로 많이 결과물은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JPG 파일은 400에 500짜리, PSD 파일은 40에 50짜리, 현재는 400에 500짜리니까 JPG 이걸로 저장하셔야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곳에 파일 저장하셔야 되고요.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네요. 얘를 JPG로 바꿔줍니다. 저장 단추 누르면 퀄리티 얼마나 줄 거냐? 최고로 높은 거 주겠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큰 이미지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요거는 PSD 파일,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이번엔 포토샵 맞습니다.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보시고요. 빕스 400, 하이트 500, 레졸루션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 맞고요. 백그라운드 하얀 종이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를 한번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다른 문제들은 다 1, 2, 3, 4 순서대로 작업하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액자를 먼저 제작해서 그 이후에 순서대로 쌓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소스 자료는 2급의 2번, 3번, 4번 가지고 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저희가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뜰 수 있도록 옵션 바꿔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바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 안에 가시면 2급의 2번 바로 열 수 있죠. 우리 거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여긴 지금 사이즈가 500 넘어가게 있어서 좀 더 커 보입니다.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정리를 해놓는 게 좀 좋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 2급의 2번.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해서 액자로 사용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선택하셔서 컨트롤 J.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액자.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 보시게 되면 필터를 줘라 패치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보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바로 찾으셨다면 적용하시면 될 텐데 어디인지 찾기가 힘드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쭉 찾아주시면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P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패치워크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대략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양쪽에 50만큼 그리고 위아래도 50만큼 요만큼을 지금 구멍을 뚫어서 액자로 작업했죠. 네모지게 선택할게요.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대강 50에서부터 350, 450 요만큼까지라고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깜빡 범위 잡힌 곳에서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깎아주도록 할게요. 셀렉트 선택한 거를 모디파이 수정하겠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값은 5에서 10 사이 어느 정도의 값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살짝 꿍 둥그러지는지 오케이.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고 둥그러졌죠.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우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서 액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뿐만 아니라 안쪽에 테두리도 주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과는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죠. 스트로크 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윕스 폭을 5, 컬러, 색깔, 지시가 되어 있는 색이요. 하향 색깔 F 6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테두리 선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죠. 드랍 섀도우. 액자 작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 셀렉트를 디셀렉트 해제, 컨트롤 D 누르시면 반짝임이 해제가 됐고요. 액자가 끝났으니 이제 1번, 3번 다시 문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빠뜨리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급의 3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원하는 범위만큼 잘 나오면 될 텐데요. 화장품 케이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범위를 잘 잡아다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일립티컬 막기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동그랗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점 그리고 9시점 여기가 교차되는 이 위치,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컨트롤 T 누르면 우리 크기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냥 조절하시면 비율 깨지니까 안 이쁘죠.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 조절하시고요. (2급의 3번의)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요 화장품과 브러쉬 부분 요만큼만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범위만큼만 선택을 하세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채도를. 휴라고 하는 게 빨주노초 반환보 색깔 값이에요. 파란 계열로 바뀌었을 때 멈추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2급의 3번은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줘라 라고도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FX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결과물 보면 액자보다도 우리의 화장품 케이스는 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레이어의 순서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시면 되겠고요. 액자도 했고 색상 보정하는 2급의 3번도 했고, 자 2급의 4번 가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열기. (2급의 4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액자보다는 더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의 순서 이번엔 얘가 더 위에 있어요 라고 맞춰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하세요. (2급의 4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도 있군요. 레이어 패널에서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FX 주셔야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컬러, 코스메틱,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그리고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다 라고 했었어요.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하실 때는 꼭 그 방향을 확인을 해주세요. 위쪽이 노란 계열이고 아래쪽이 보라 계열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도 주세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건 글자 레이어, 글자 도구, 그래야 위쪽에 꾸겨주는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되죠.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거, 그리고 아크 무지개, 위쪽으로 볼록 아래쪽으로 볼록 모양을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하게 쉘 어퍼. 다 만들어졌으면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하셔야 되죠.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보시고요.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G로 바꿔주실 것 저장. 오케이. 이미지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해라 라고 했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꼭 확인하세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맞고요. 포맷도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폭을 600이라고 바꿔줄게요.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대로 만들겠다.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켜지죠. 배경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색깔 FF9999 그걸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가득 채워줄란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2급의 2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이미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맞춰줬고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저장하지 않을게요. 2급의 5번에 대해서 필터 크로스 엣지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를 찾겠습니다. 2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키보드는 잘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화장품들은 잘 안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써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콩 찍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얀색 마스크는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이 아이를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부드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그라디언트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 왼쪽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고요. 반대쪽은 안 보여야 되니까 검정 마스크예요. 저는 지금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들어가도록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 여기부터 오른쪽 여기까지라고 드래그를 해서 부드럽게 가려주도록 하죠.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지만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내가 그려줘도 됩니다. 폴리곤 라소 툴 이용해서 영역을 추가하겠다라고 클릭해서 시작 지점을 좀 잡아주시고요. 원하는 만큼 클릭해서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죠. 방향이 반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컨트롤 T 조절하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일단 레이어 잘 데리고 왔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 반복하시면 되겠죠. 2급의 7번. 이 급의 7번에 있는 아이는 나란히 있지 않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이 급의 7번에서는 두 개를 따로따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매니큐어 두 개는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라고 이미지들의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도형들을 얹고 그 위에 글씨를 얹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컬러 색깔이 눈에 보이는 아무 색깔이나 바꿔주도록 하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나비 도형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쉐입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줘라 라고 했으니까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과 정확하게 지시를 맞춰줄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00 F4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스타일이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동글동글 퍼져나가고 있네요. 여기에서 스타일을 레디얼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안쪽이 밝은 아이, 바깥쪽이 짙은 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모양을 하나 더 찾으셔야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과 레이어 스타일까지 맞춰줬고요. 거기에서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에 대한 값이 100%로 되어 있죠. 문제처럼 70%라고 낮춰주게 되면 살짝 뒤쪽이 비쳐 보일 거예요. 쉐이프 하나 더 얹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방향 맞춰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글씨를 넣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으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글씨부터 쓸게요. 도둠의 27이라고 값을 맞춰줄 거고요. 값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친구는 크고 어떤 친구는 작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손톱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좀 크거든요. 요만큼만이라고 글자 블럭 잡으셔서 크기를 서로 다르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스트로크, 선도 있어요 라고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그라디언트 주실 때는 항상 그 방향까지 맞춰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앵글 값 조절합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위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타입 툴 들으시고 위쪽에서 웹 텍스트 꾸겨주겠다라고 맞춰주셔야 되겠죠.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각도를 맞춰주세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는 JPEG OK 단추 누르면 일단 큰 이미지로 JPEG은 저장됐고요.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면 OK.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단축 포맷이 PSD 포토샵 파일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세 번째 문제하고 똑같이 600에 400짜리죠. 파일 새로 만들게요. New. 단위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 600에 4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줄 거예요. 2급의 5번 불러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2급의 9번 불러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값이 좀 남지만 높이를 400이라고 맞추면 폭이 모자라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한쪽만 맞춰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 1이라고 들어온 건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이름을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할 거고요. 필터 워터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면 ABC 순서대로 되어 있는 워터컬러 찾으시면 되겠죠. 2급의 10번 2급의 10번도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 되어 있죠. 필요한 부분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된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2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만큼 잘 이워서 보이니까요. 여기에서는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오는 게 아니라 몽땅 데리고 가서 꽃 모양으로 덮어서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다만 데리고 온 게 전체적으로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크기 조절, 대강 요 정도 크기인 것 같죠?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12번은 일단 쉐이프 도형이랑 연결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세요. 쉐이프 모양 만들겠습니다.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쭉 당기실 때 모양이 찌그러지면 싫어.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맞춰줄 테다 라고 쭉 모양 보시면서 작업하세요.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줄 때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줘야 합니다. 2급의 12번은 더 위쪽으로 갈 거예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T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2급의 12번은 필터 빠뜨리지 마시고 필름 그레인 찾아 넣어주세요. 도형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도형을 스타일도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스트로크 선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안쪽에 내부 그림자까지 주고 나올게요. 나머지 이미지들 마저 얹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이겠죠. 2급의 13번. 이급의 13번에서는 레이어 스타일과 불투명도가 있군요. 레이어 스타일 FX에 가셔서 드랍 섀도우 줄 거고요.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의 위쪽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게 불투명도다 라고 했었죠. 이미지 배치는 다 끝났으니까요. 나머지 도형들을 얹고 글씨를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만들어지고 있고요. 필 색깔 들어있고요.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쉐이프 찾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작업할 때 꼭꼭꼭 방향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위쪽에 오퍼시티 지시를 하셔야 해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커서 깜빡거리면 타이핑 하세요.
뷰티 산업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켰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에 절대로 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 커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방향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인터내셔널 뷰티 엑스포라고 하는 건 글자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예요. 대문자들만 좀 유난히 크니까 그 대문자들만 70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업텍스트에서 전체적으로 네모난 상자 안에 글씨가 그 안에서만 꿀렁거리는 것 같아요. 웨이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씨까지 제작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효과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순서가 혹시라도 글자 위에 도형들이 얹어져 있다든지 하는 거 잘못된 거 없는지를 쭉 확인을 해보세요.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인지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할 거예요. 경로와 이름 이번에 포맷이 PSD 맞죠? 이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네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8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